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흔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7월 7일 월요일입니다. 원전, 방산, 조선이 한 3일 정도, 또 길게는 한 5일 정도 가격 조정이죠. 기간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고요. 조선, 방산, 원전이 일종의 가격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또 두산에너빌리티 보니까 또 강하게 한 6%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주도주는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는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고, 원전뿐만이 아니라 조선, 방산 역시도 마찬가지로 조선의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방산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조선의 HD, 한국조선해양 모두 반등이 나오면서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인 줄 알았는데 다시금 반등세가 나오면서 역시나 주도주는 계속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아놓고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은 정말로 오랜만에 굉장히 소외된 업종인데 최근에 또 강하게 반등이 나와서 정말로 오랜만에 또 너무너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 기업을 가져왔고요.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을 들으시면 저하고 매일매일 시황, 업종, 산업, 기업 유튜브에 올려드리지 않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에 대해서 매주 또는 특강 형식으로 시황, 업종, 산업, 기업 다 업데이트를 매일매일 해드리니까 제가 정리해드리는 내용, 제가 주말에 올려드리는 주간 트렌드 영상만 보셔도 주도주에서 절대로 소외되거나 이탈되지 않으실 겁니다. 중간중간에 뭐 매매 전략이라든지 투자 팁 같은 것도 다 알려드리고 할 거니까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 신청 부탁드리고요. 간단합니다. 여기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7월 26일 날 LSK 파트너스 주최로 저 김선영 대표, 윤여민 이사, 이부영 이사 4명이서 또 서울 제3차 오프라인 강연회를 하고요. 분데스 언주라는 굉장히 아주 좋은, 아주 쾌적한 강의 환경이고요. 저희가 5월달에 해서 상당히 참석하신 분들의 아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강남 9호선 언주역 근처에 있는 분데스 언주에서 서울 강연회 7월 26일 날 신청, 요 구글 폼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상당히 오시면 재밌으실 거예요. 제가 오프라인 강연회 때 말씀드렸던 내용, 로봇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고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다 후기도 보실 수 있고요. 요 구글 시트 폼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요번엔 또 새로운 업종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배당주에 대한 얘기를 또 해드릴 겁니다. 김선영 대표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관세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미국 주식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전략적인 부분, 이부영 이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6억이라는 대출 규제가 막히면서 개인용 부동산 투자보다는 쪽 상업용 부동산 투자, 그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했고요. 윤여민 이사 같은 경우는 추경과 코스피의 랠리의 상관관계, 요것도 재밌겠죠. 그럼 매크로 전반적인 이슈를 분석해 드릴 거고요. 6월 21일 서울 강연 신청한 거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어요. 신청은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7월 26일 서울 마지막 주 토요일 분데스 언주에서 하는 강연은 여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눈치채셨을 거예요. 포스코홀딩스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절대로 종목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닙니다. 내용 분석에 도움이 돼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만 보고 이 영상을 그래도 계속 욕을 먹더라도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공정기술 때문에 혁신 효과를 톡톡히 누린다는 거고요. 지금 메리츠증권도 포스코홀딩스의 목표가를 올렸고요. 상상해증권도 포스코홀딩스의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드디어 미국 내 직접 리튬 생산, 이 방식으로 미래차 소재 경쟁력 강화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저탄소 철강 원료 HBI 생산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중국 감산 효과가 드디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3분기에 계절적 성수기까지 철강이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동국제강 모두 해당이 되고요. 포스코홀딩스 바닥은 확인한 거 아니냐라는 하나증권 레포트가 나왔고, 심지어 여기는 목표가가 74만원입니다. 현재 목표가랑 135%의 계류율이 있고요. 관세보다 더 무거운 것이 온다. K철강 신용 등급 부정적, 뭐 이런 부정적인 기사도 있고요. 포스코 철강 회복에도 2차전지 소재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또 부정적인 기사도 있습니다.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 성공적인 랩업 통해서 수익성을 높인다.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랑 포스코 아르헨티나 모두 올해보다는 내년에 굉장히 매출 상승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게 실적 추정치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인하 회장의 매출 90조 목표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밀고 간다고 얘기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월성 1호기 인수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철강과 조선의 후판 관련돼서 격돌을 예고했는데 일단은 조선사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차전지 평균 마이너스 5%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회복되면서 1월달 대비해서 25%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물론 고점 대비로는 여전히 59% 빠져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여전히 1월달 대비해서 마이너스 9%고요. 포스코퓨처엠 여전히 1월달 대비해서 마이너스 8%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여전히 1월달 대비해서 마이너스 5%고요. LG화 플러스로 전환됐습니다. 6.4% 플러스고요. 삼성 SDI가 가장 부진합니다. 마이너스 26%고요. 대주전자재료 마이너스 2%고요. IT하고 결합된 그 하이브리드 2차전지 업체들은 다 사실은 주가는 순수 2차전지 업체들보단 좋습니다. 한솔케미칼이 IT 소재단에서 실적이 회복되면서 79% 상승 나타내고 있고, IT에 들어가는 동박 관련된 부분 매출도 나오고 있는 SKI 테크놀로지도 29%, IT 쪽에 들어가는 코스모 신소재는 부진하고요. 솔브레인이 13%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해액보다는 솔브레인 시가객이나 반도체 소재 단에서 매출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이쪽은 플러스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DB, 메리츠, 상상인, KB하나, 신한, 현대차, 삼성, NH, 유한타, BNK 요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2분기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면서 판매가는 아주 소폭 상승 모습을 나타내면서 원재료와 판매가의 차이, 스프레드가 개선 국면에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판매량도 회복이 되면서 국내 철강 쪽에서 이익이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철강 쪽에서는 인도만 부진하고 나머지 동남아에서 회복되면서 인도의 부진을 동남아 쪽에서 벌크업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 법인 실적 부진하지만 동남아 법인, 특히 중국의 장강 STS 법인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철강 쪽에서 2분기의 이익 개선 효과로 전체적으로 1200억 이상의 이익 개선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전구체, 포스코퓨처엠의 전구체와 포스코퓨처엠 양극재 관련된 재고자산 평가 손실 때문에 150억의 포스코퓨처엠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상이니까요. 포스코퓨처엠 흑자 전환될 경우 포스코홀딩스의 실적은 2분기 실적은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부진하면서 포스코 아르헨티나 램프업 비용, 공장을 정상적으로 세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올라가면서 비용단에서 1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지만 포스코 아르헨티나 램프업 비용이 감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적자폭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긍정적이죠. 중국 철강업 감산 기조가 꾸준히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수입산 저가 철강에 대한 반덤핑 기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반덤핑 기조가 강화되는 게 아니고요. 중국산 철강을 수입하는 주변 아시아국들이 대대적으로 중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철강, 포스코홀딩스 철강사업부의 이익이 상당 부분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매우 높습니다. 중앙재경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철강 감산 촉진 계획을 본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중국 제1의 철강 생산 지역인 당산 지역에서 제강사들에 대한 감산 명령을 강하게 요청했고 대략 30% 정도 감산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철강의 구조적인 개선을 지지하려면 중국 내에서도 철강 산업이 망가지지 않으려면 감산해야 된다. 그게 중국 정부의 스탠스고요. 기존 후판, 열연 제품 반덤핑 이슈를 고려하면 하반기에 자동차 업체랑 조선업체랑 계약하는 철강업체들의 가격 상승,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강이 회복되고 있다. 물량과 가격, PQ가 모두 회복되고 있다. 연 단위의 포스코홀딩스의 순차적인 이익 회복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친환경 미래 소재에서 이익을 다소 부진하거나 이익을 깎아먹더라도 철강 본업이 회복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고 있고요. 해외 일관제천소 직접 지분 투자 소식 역시도 세부사항 관련돼서 모멘텀이 나오면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강 감산 근거가 구체화되면 구체화될수록 특히 7월달, 이번 달부터 10월달까지 추가 감산 가능성이 확대가 되면 확대될수록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물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열연 강판, 이 열연 강판이 특히나 이 일반 철강 시장보다 3배 이상 큰 시장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반덤핑 고율과세 부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철강 감산 하반기 조강 생산량 통계를 통해서 중국 철강의 조강 생산량 통계 하반기 나오면 이 얼마나 감산되는지 여부를 확인 가능하실 것 같고요. 5월 달에 조강 생산량이 실질적으로 전년 대비 9% 감소했습니다. 6월달 가동률 감안해도 6월달 역시도 추가적으로 더 5%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산 통보에 의해서 중국 당산시의 7월 감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요. 9월달에는 중국에서 전승절이 있습니다. 8월달부터 10월 국경절까지 추가 감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감산이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포스코홀딩스의 PQ는 모두 좋아지는 상황이라 보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발표 직후 철강업 포스코홀딩스뿐만이 아니라 현대제철까지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8월 4일 이전의 발표가 이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 예정이 돼 있고요.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 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는 수입산 후판 시장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배나 큰 시장이다. 특히 국내 수입 열연 강판 물량 대부분 중국과 일본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에 둘 다 반덤핑 관세를 매길 경우에는 특히 최근 무역위원회도 이 반덤핑 관세 중국과 일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띠고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고려하면 높은 반덤핑 관세 부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특히 낮지 않은 관세율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장기 업황 계산은 이 반덤핑 관세라는 강력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 상향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중국 철강 감산에 따른 열연강판 반덤핑 관세에 따라 철강 업황 개선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가시성을 아주 높게 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달 후판, 3월달에 중국 감산 이슈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제철 상반기에 주가가 반짝 움직였습니다. 작년 기준 국내 열연강판의 내수 수요는 886만 톤인데 이 중에 중국과 일본 수입량이 359만 톤으로 약 40%에 육박합니다. 이 수입 물량이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경우에 이 부분은 국산 열연 강판이 대거 대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내 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최대 29%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15% 미만인데 거의 2배에 가까운 점유율이 확대될 가능성, 거의 1.5배 가까운 점유율 상승이 예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열연 가격이 만약에 톤당 8만원대로 올라올 시에는 톤당 8만원이라는 거는 약 10% 상승인데 매출이 3,950억이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 증가하는 효과다. 톤당 열연 가격이 10%만 상승해도 포스코홀딩스의 매출은 약 4천억 가까이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국산 철강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반적인 주요국들이 반덤핑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10월 달에 중국 지들도 차기 5개년 경제계에서 더 구체적으로 철강 감산 정책을 포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5월달 조강 생산량은 8,660만 톤으로 9.1%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7월 중에 10일간 진행될 당산시 감산 조치는 일회성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감산 통보 가능성이 높은 중국 철강의 감산은 연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다는 게 아주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후판 협상 방식이 분기 단위로 전환되면서 이 부분 역시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소재 분기당 1,000억 이상의 적자 발생을 예상하는데 여기에는 포스코 홀딩스의 포스코 아르헨티나와 포스코 필바르 리튬 솔루션의 적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적자 폭은 점차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그게 포인트고요. 중국향 철강 수입은 우리나라가 베트남에 이어서 2위 수입국으로 우리는 상당히 중국향 철강 수입을 많이 갖고 오는데 수입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중국과 일본 작년 기준으로 359만 톤의 수입량이 국내 철강이 중국산을 상당 부분 대체해서 국내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29%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한국 이재명 정부는 신도시 건설이랑 사회 간접자본 투자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철강 수요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중국 철강 감산은 연 5천만 톤에서 최대 6천만 톤까지 철강 감산을 예상하고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철강 수입 물량만 1,000만 톤이 넘기 때문에 상당한 감산 효과를 국내 철강사들이 반사수에는 분명히 누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열연강판 관련돼서 포스코홀딩스가 실질적으로 완벽한 감산이 이루어질 경우 포스코홀딩스의 열연강판 관련된 이익의 증가는 2조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덤핑 규제 대상 중에 열연강판이 작년 기준 164만 톤, 후판이 138만 톤, 이 중에 일본의 열연강판 87만 톤이기 때문에 합산 400만 톤 이상이 됩니다. 국내 조강 생산의 6,400만 톤이라고 보면 반덤핑 규제 대상은 국내 연 생산량의 6% 이상이 됩니다. 저수익 사업에 대한 자산 유동화로 포스코홀딩스는 내년까지 당장 2조 6천억의 순현금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에너지 사업 같은 고수익 비즈니스 중심으로 개편되고 ROE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 캐파를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 소재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합작하는 것들만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으나 왜냐? 미국에서 IRA 법안, 세부 법안 때문에 중국과 합작사들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세액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취소가 된 거지 국내 공장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캐나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5년도 캐파는 리튬이 96,000톤, 양극재가 30만 톤의 캐파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리튬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가동률과 수익성 개선이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리튬 매출 같은 경우는 올해는 4천억 정도 수준이지만 내년에는 1조 6,200억에 약 필바라 리튬 솔루션에서 7,800억 사이즈까지 커지고 포스코 아르헨티나에서 8,400억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보다는 정상적으로 램프업이 끝나는 순간 4천억대 사이즈에서 1조 6천억대의 리튬 매출 사이즈가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분기의 판매량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포스코 홀딩스의 철강 판매량은 대략 840만 톤에서 855만 톤을 예상하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수익성 역시도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 포스코 홀딩스의 철강 판매량 가장 나쁜 워스트가 830만 톤이고요. 가장 베스트가 850만 톤을 예상하고 있다. 평균적으로는 분기당 포스코 홀딩스는 약 840만 톤 이상의 철강을 판매하고 있다. 2분기 중국의 철강성 수입가가 평균 톤당 96불 수준을 유지하면 이익을 깎아먹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탄소광 평균 판매가는 후판과 열연에 대한 중국 수입 규제, 조선과 자동차 가격 협상에서 공격적인 전략을 추구하면서 탄소광의 평균 판가는
계속 꾸준히 상승 국면을 이룰 것으로 보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 프라이스가 올라가는 국면이라는 거고요. 스프레드는 계속 개선될 것이다. 왜? 원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가는 계속 떨어지는데 판매가는 올라가니까 스프레드는 개선 국면이고요. 4월 달에 중국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했을 때 바로 그 즉시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4월 달에 중국 후판의 반덤핑 관세 부과 즉시 5월 달에 중국 후판 수입이 63%가 감소했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 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하반기에는 포스코홀딩스 북미 전기로에 대한 투자 모멘텀도 갖고 있고요. 열연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열연, 냉연, 도금 강판 모두 연쇄적으로 가격이 인상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바라 리튬 솔루션의 계약 물량은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에 실적 추정할 때 열연 가격이 10%만 상승한다고 보면 영업이익이 17%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열연 가격이 10% 증가해서 톤당 8만원 정도 수준만 유지하면 포스코홀딩스의 매출은 얼마가 증가한다고요? 3,950억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지분 59.7%, 포스코 인터 지분 62.9%, 포스코 DX 65.4%, 포스코 엠텍 48.9%, 포스코 스틸리언 56.9%의 지분가치 합산은 얼마냐? 이거 13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리스크 요인은 뭐냐? 친환경 미래 소재 쪽에서 포스코 퓨처엠의 양극재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거. 지금은 감소 국면이 멈춰서 조금씩 회복되는 국면에 있죠. 전구체 출하량이 계속 줄어드는 거, 이것도 회복 국면에 있다. 리튬 법인의 적자가 지속되는 거, 현재는 적자지만 적자 폭을 축소하고 있다는 거고요. 내년에 철강 구조 조정이 드디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Q와 P가 모두 개선되는 국면이다. 프라이스와 퀀티티가 모두 좋아지는 국면, 내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업스트림 생산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2차 전지가 기본빵만 해줘도 철강 본업이 실적과 주가 회복을 주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 7월 7일 기준으로 9조 8,068억 종가를 기준으로 60%의 할인율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2조 3,419억이 나왔고요. 포스코 인터 2조 2,065억이 나왔습니다. 포스코 DX 9,466억이 나왔고요. 이렇게 해서 다 지분가치, 상장가치의 총 지분 합계를 더했더니 대략 5조 6,471억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비상장사 포스코 ENC 건설 있죠. 그 다음 비상장사들 지분가치 다 더하면 대략적으로 약 한 8조 정도,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포스코 계열사들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한 8조 정도인데, 그걸 뺀 나머지의 가치가 포스코홀딩스 철강의 가치인데, 그 포스코홀딩스 철강의 가치와 나누기 포스코홀딩스의 실제 벌어들이는 연간 영업이익 대략 한 4조를 예상을 하면 실제 PER은 포스코홀딩스 철강에 대한 가치는 PER 한 6배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목표가가 다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40만원대, 하나증권 같은 경우는 74만원대고요. 다올 42만원대, 상상인 40만원대. 오늘 7월 7일 종가 기준으로 평균 목표가와 괴리율은 35%고 최근에 주가가 25% 꾸준히 올라서 그렇지, 그 전에는 괴리율이 50%가 넘었고, 어찌됐든 평균 목표가와 괴리율은 35%라는 거고요. 포스코 홀딩스 가장 높은 목표가 하나증권의 목표가와 괴리율은 136%를 차지하고 있다. 포스코 홀딩스 관련된 2차전지 업계 밸류에이션은 평균 81배인데 이 말도 안 되는 240배, 211배 밸류에이션을 다 빼면 38배 정도고요. 내년에 여기도 248배, 1200배를 빼면 35배라고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올해 18배, 내년에 13배 정도를 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올해 211배, 내년에 85배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약 1% 정도 감소할 거로 보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내년에도 영업이익은 한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올해 72조대 매출, 내년에 75조대 매출, 올해 2조 6천억대 영업이익, 내년에 3조 5천억대 영업이익.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정상적인 3조 5천억대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쌍매수가 들어오면서, 이거 며칠 순매수죠? 6일 연속, 7월 7일 오늘까지도 6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30만원대에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연기금 역시도 6일 연속 순매수, 투신 역시도 6일 연속 순매수, 보험 역시도 6일 연속 순매수로 기관과 외국인의 최근 수급은 모두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수급이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 팔았다 하는 상황이고, 조금 더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도 최근에 보험 투신 사모펀드 쪽에서 아주 조금이나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포스코 홀딩스는 요게 1년 이동평균선이거든요. 240일 1년 이동평균선을 드디어 돌파를 했고, 요 바닥권이잖아요.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대량 거래량은 개인이 터트린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이 터트린 대량 거래대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큰 틀에서 보면 26만원대와 34만원대 박스권이 있지만 이 가격을 돌파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 위에 매물대가 이미 너무 팔고 실망한 매물들이 팔고 떠난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34만 1,000원대 돌파하면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추세는 완전히 전환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스코 홀딩스 1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드디어 중국의 대대적인 구조적인 감산 효과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과 중국 열연, 강판,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본격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여서 그런 부분이 포스코 홀딩스의 판매 가격, 프라이스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열연 가격 기준 10%만 올라도 포스코 홀딩스 매출이 3,940억 증가하는 효과가 나오고 전체 영업이익이 17% 개선되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과 2차전지 소재단의 적자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리튬과 2차전지도 드디어 본격적인 램프업을 마치고 26년도부터는 본격적인, 특히나 리튬단에서 매출이 4천억 사이즈에서 1조 6천억 사이즈로 퀀텀 점프하면서 적자폭을 급격하게 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포스코 홀딩스 외국인과 기관의 빈집 수급에 대한 쌍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 이동평균선대 위로 올라오면서 추세가 정배열하는 추세로 바뀌었습니다. 네 번째, 포스코 홀딩스도 지주사 상법 개정에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 포스코 홀딩스 최근 주가가 올라왔지만 여전히 배당 수익률은 3%대를 유지하고 있다. 여섯 번째, 포스코 홀딩스 2차전지 관련된 부분보다 철강 본업이 훨씬 더 실적을 커버치면서 전체적인 실적이 좋아지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볼 거고요. 중국 감산과 반덤핑 관세가 본격화될 경우에는 결국은 그 반사수에
아시아의 반덤핑 관세가 확산되는 추세, 중국의 감산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포스코홀딩스의 철강 본업이 드라마틱하게 내년에 회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여전히 포스코홀딩스 바닥권에서 25% 상승했지만 본업 개선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포스코홀딩스의 펀더멘털이 훨씬 개선되는 국면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정말 오랜만에 포스코홀딩스 핵심만 말씀드렸는데 꼭 잘 내용 꼼꼼히 영상 봐주시고요.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도 정말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7월 26일 오프라인으로 서울에서 강남에서 강연을 합니다. 7월 26일 토요일 정말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강연이 끝이 아닙니다. 강연 끝나고 저희가 다과 먹으면서 1시간 넘게 충분히 오셔서 궁금한 거 물어보실 수 있고 네트워킹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 강연에 오셔서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